자, 그러면은 오늘 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집합은 이제 굉장히 쉬워요. 일단 집합이 뭐냐? 집합의 뜻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집합이라는 거는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들 중에 우리 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뚱뚱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면은 자, 뚱뚱하다라는 기준이 참 모호하잖아요, 그죠? 선생님은 스스로 날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담이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구분 기준이 모호한 거는 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몸무게가 80kg 이상인 사람이다. 사람의 모임이다. 그럼 얘는 이제 대상이 어떻게 돼요? 명확하게 정해지죠. 그죠? 예,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예, 그런 모임의 집합의 이제 그 구성원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그럼 그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 집합의 구성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원소. 네, 원소.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다. 그러면은 이 녀석의 원소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는 거니까 1, 2, 3, 4 이렇게 4개가 있겠죠. 그죠? 요것들이 원소가 되는 거예요. 요것들이 원소가 되고, 이때 이제 집합은 우리가 표시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집합을 표시하기 전에 집합은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거든?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데, 집합의 이름은 보통 알파벳 대문자로 붙여준다. 그래서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 붙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P, Q 이런 식으로 붙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X, Y 이런 식으로 어쨌든 알파벳 뭘 써서? 대문자를 써서 이런 집합을 표현해줘요. 자, 그럼 이런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을 어떤 집합 A라고 내가 놓으면은 A를 표현해줄 때는 어떻게 표현해주는 거니까 중괄호 기호를 하나 써주고, 이 중괄호 기호 안쪽에다가 원소들을 컴마로 구분시켜서 하나씩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순서는 상관없어. 얘를 1, 2, 3, 4로 써도 되고 4, 3, 2, 1로 써도 되고 뭐 2, 3, 4, 1로 써도 되고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한 번씩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원소는 2번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이 2번 있다고 해가지고 1, 2, 3, 4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아요. 예, 그냥 1, 2, 3, 4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중복되는 원소는 겹쳐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는 뭘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컴마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죠? 컴마로 구분해주는데, 이때 이 원소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기호로는 1이 집합 A의 원소다를 어떻게 표현해주냐면, 1은 집합 A의 원소다. 기호를 이렇게 삼지창 기호를 써줘요. 삼지창 기호. 그래서 이 삼지창 쪽이 집합을 향하게 이런 식으로 써주면 얘가 뜻이 뭐가 되는 거야? 1이라는 녀석은 A라는 집합의 원소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5라는 숫자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잖아. 그럼 얘는 여기다가 짝대기를 하나 그어가지고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예. 여기 이제 집합과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집합의 표현 방법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집합의 표현 방법에는 첫 번째로 원소 나열법이 있고요. 원소 나열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조건 제시법이 있습니다. 조건 제시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자, 여기 3가지의 표현 방법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자.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원소를 그냥 쭉 나열해 주는 거야. 어디 안에? 중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써준 게 원소 나열법이에요. 그래서 저 집합을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해 주면은 집합 A는 1, 2, 3, 4 이렇게 써주면 원소 나열법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조건 제시법은 뭐냐? 조건 제시법은 이제 표현 방법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다가 바라는 기호를 하나 써줘요. 바. 자, 이거 짝대기야. 짝대기를 기준으로 앞쪽에는 원소를 써주고요. 뒤쪽에는 그 원소의 조건을 써줍니다. 원소에 대한 조건을 써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자, 원소를 내가 X라는 문자로 일단 쓰자라고 한다면은 이 X가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뭔지를 뒤에다 써주면 돼요.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이다. 이렇게 적어주면은, 자, X가 원소인데 그 X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X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요게 이제 조건제시법. 자,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보통 여기 바가 보이고요. 자, 바 앞에는 원소를 특정할 수 있는 문자를 써줍니다. 원소를 이제 나타내는 어떤 문자를 써주고 그 뒤에는 그 문자에 관한 조건, 이 집합의 원소가 뭐가 될 수 있냐 그 조건을 써주는 게 조건제시법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로는 벤 다이어그램인데 벤 다이어그램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되고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동그라미 안에 집합의 원소가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여기다가 원소를 그냥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이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원소날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해 보이는 게 제일 어려워 보이는 게 딱 봐도 조건제시법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그죠? 네, 조건제시법이 좀 어려운데 선생님이 요건 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잘 봅시다. 자, x바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 이런 거를 이런 집합이랑 y바 y는 5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두 개를 썼을 때 이 두 개의 집합은 같은 집합일까요? 다른 집합일까요? 자, 다른 집합이다 손. 이 두 개의 집합은 다른 집합이다. 같은 집합이다 손. 예, 같은 집합이죠. 자, 기본적으로는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얘네들은 다 같은 집합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실질적인 내용이 똑같으면 되는데 제일 실질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거는 원소나열법이거든. 원소나열법으로 표시를 해봤을 때 원소가 똑같은 녀석이면 똑같은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문자는 내가 여기를 x로 쓰고 여기를 y로 썼지만 실제로는 어때? 똑같은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도 1, 2, 3, 4고 얘도 1, 2, 3, 4잖아요. 그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놔야 돼요. 나중에 이제 함수 가서 이것 때문에 틀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진다. 네, 그럼 해당되는 문제가 있는데 자,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때 이 앞에 문자는 내가 임의로 갖다 써주면 된다. 네, 형태만 똑같으면 돼요. 얘를 xy 대신에 k를 써도 되고 a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요건 좀 중요한 거니까 이거 필기 좀 해둡시다. 83쪽 아래쪽에다가 조건제시법 밑에다가 자, 이 두 개는 실질적으로는 어떨까? 같다. 네, 같은 녀석이다. 똑같이 1, 2, 3, 4를 나타내는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집합을 또 분류를 좀 해볼 건데, 집합의 분류는 이제 또 나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좀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집합의 원소가 유한하게 셀 수 있을 경우도 있고 무한하게 셀 수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조건제시법을 썼을 때 x바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 아까 전에 거 그대로 한번 갖다 써보자. 이거를 원소나열법으로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소나열법으로 써주면 1, 2, 3, 4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집합의 원소가 유한 게 아니라 셀 수가 있어. 4개라고 딱 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셀 수 있는데 요런 걸 집합의 원소 이렇게 딱 개수를 셀 수 있는 거를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다 그래서 유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유한집합. 자,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녀석을 조건제시법으로 써줄 건데 x바 x는 자연수 이렇게 그냥 적어봅시다. 자, 그럼 자연수는 어때요? 셀 수 없이 많죠, 그죠? 얘는 원소의 개수를 내가 한정 지을 수 없어요. 원소나열법으로 써보면은 1, 2, 3, 4, 5 다 셀 수 없으니까 땡땡땡땡 이렇게 이런 규칙대로 쭉 쓴다 하고 표현해주면은 이건 셀 수가 없으니까 무슨 집합이 되는 거야? 무한집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로 이런 거 생각해 주시겠어요? 집합 기호가 있는데 안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0개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니까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공집합은 우리가 기호로 앞으로 어떻게 써줄 거냐면 그리스 알파벳 파이를, 소문자 파이를 갖다 써서 파이라고 읽어줄 거예요. 이거 파이입니다. 파이. 여러분들 파이로 발음되는 게 하나 또 배운 게 있잖아. 원주율이죠, 그죠? 얘는 발음 기호가 요거예요. 자, 이거랑 이거 발음 기호 다른 거 여러분들 영어 잘하니까 알죠, 다들? 얘는 F 발음 나는 거고, 얘는 P 발음 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공집합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낸다? 파이라고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은 기호가 어떤 거야? 똑같은 상황이야. 요 녀석은 집합 기호 안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녀석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 공집합 파이는 유한집합일까요? 무한집합일까요? 아니면 둘 다 아닐까요? 둘 다 아니다. 아닙니다. 유한집합입니다. 셀 수 있잖아요. 빵 개. 그죠? 원소의 개수가 빵 개. 셀 수 있어요. 이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에요. 유한집합. 얘는 유한집합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유한집합의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원소의 개수가 4개잖아. 그치? 그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까 n 가로열고 a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다. 넘버링을 해준다. 센다. 이런 뜻이야. 집합 A의 원소를 세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합 A의 원소가 이 경우에는 몇 개야? 4개지. 그치?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n 파이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무한집합의 경우에는 이런 기호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원소가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집합의 이름을 안에 가로 안에다 두고 그 앞에다가 소문자를 붙여서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요게 이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기본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가 봅시다. 자, 먼저 85페이지 기본 문제 20-1번 한번 볼까? 자, 다음 4개의 집합이 있어요. A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까 3, 6, 9, 12 땡땡땡땡 해가지고 99까지. 자, 그 다음에 B는 X바 X는 20보다 작은 소수. 소수. 그 다음에 C는 X바 X는 N분의 1. 그 다음에 N은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D는, 자, D를 잘 보세요. D를. D가 지금 원소날법으로 주어져 있는데 컴마가 여기 하나가 보여. 그럼 컴마로 구분된 요거 2개가 원소인데 이 원소가 또 뭘로 돼 있는 거야? 원소가 또 집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은 어떤 집합을 또 원소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집합은 집합을 원소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과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바로 집합 D인 거야. 알겠지?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 자, 1번. 자, 네모칸 안에 이제 원소다 원소가 아니다 를 표현해 본 거예요. 자, 1번 60은 A의 원소가 맞아요? 아니에요? 예, 규칙성을 보니까 3부터 99까지 3의 배수잖아. 그치? 그럼 60은 거기에 규칙에 포함이 되니까 얘는 원소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2번. 그 다음에 19는 B의 원소가 맞아요. 맞죠? 20보다 작은 소수가 맞잖아. 그치? 얘도 개수 이렇게 삼치한 교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이에요. 세 번째. 9는 C의 원소이다 아니다? 아니. 9는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죠? 뭐 자연수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얘는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네 번째. 1은 D의 원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 요런 게 제일 깔리는 거야. D의 원소는 얘랑 얘예요. 얘 집합교까지 포함해서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D의 원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이 녀석 1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 집합 D의 원소고, 그리고 2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 집합 D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원소인지 원소가 아닌지는 요 컴마로 구분된 거 요거 하나하나들 생각해 주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예, 집합의 원소는 컴마로 구분한다. 자, 집합의 A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2번 집합의 A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주면 뭐 여러 가지로 표시할 수 있는데 아무렇게나 x가 x는 100 이하의 3의 배수,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뭐, 100 이하라는 걸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뭐 99보다 작은 이렇게 해서 99보다 같거나 작은 뭐 99 이하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 맞춰주면 그냥 원소납법으로 표시했을 때 이게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표현해주면 되고. 자, 3번 유한집합인 거. A 유한집합이죠? B도 유한집합이죠. 셀 수 있습니다. D도 유한집합이에요. C는 셀 수가 없어요. n에 들어갈 숫자가 무수히 많잖아. 그지? 네, D는 무한집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다음 장 넘어갑시다. 기본 20-2번 문제.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문제에서만 통용되는 새로운 기호가 나올 거야. 예, 이 문제에서만 통용되는 새로운 연산기호가 나오는데 이런 연산기호는 그 문제 풀 때만 적용시키고 딴 데는 적용시키면 안 돼요. 문제 그리고 이런 연산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긴 지금 어떤 연산이 주어져 있는 거니까 더하기인데 동그라미까지 이제 같이 있는 그런 연산을 하나 주어지고 있어요. 자, 그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실수를 원소로 하는 두 집합 A, B가 있어. 그러니까 A랑 B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그런데 A에다가 B를 이렇게 더하기에 동그라미 친 요 기호는 어떻게 정의를 해주는 거 아니까 X가 원소인데 그 X는 A랑 B를 더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소문자 A는 집합 A의 원소 그 다음에 소문자 B는 집합 B의 원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집합 A에서 원소 하나 뽑고 집합 B에서 원소 하나 뽑아가지고 더해라. 그게 바로 이런 녀석의 원소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A라는 집합이 0과 1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고요. B라는 녀석은 1과 1을 원소로 가진 집합인데 자, 1번 한번 봅시다. 1번 A 동그라미 뿔 B 자, 이걸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은 얘를 이제 원소날법으로 표시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연산기호의 규칙이 뭐예요? 이 연산기호의 규칙이 A집합의 원소 하나랑 B집합의 원소 하나를 더해서 이 집합의 원소로 만들어라라는 얘기야. 그럼 가능한 게 0, 1 뽑으면 1이 나올 거고 0, 2 뽑으면 2가 나올 거고 1, 1 뽑으면 2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똑같은 원소는 두 번 중복해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중복되면 한 번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2는 한 번만 써주고 그 다음에 1, 2 뽑아주면 3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3번 한번 해봅시다. 3번. 자, B 뿔, 그 다음에 여기에 A 뿔 B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이 녀석이 지금 우리가 1번에서 찾아놨듯이 얘가 1, 2, 3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야. B는 1과 2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에요. 자, 이런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다시 이런 과정을 거쳐주면은 여기서 원소 하나 뽑고 여기서 원소 하나 뽑아가지고 더해서 나타난 수들을 다 적어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1, 1 뽑으면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큰 숫자 보면 2랑 3을 뽑으면 5가 될 테니까 그 사이에 있는 잔수들이 다 나오겠죠. 하나씩 중복돼서 나오는 건 한 번씩만 적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윤주 이해되니? 근데 예. A에도 1을 하고 B에도 1을 하면 A랑 B랑 더하면 이제 거기다 바깥에 하나 더 있으면 3 아니에요? 뭔 소리야? 아니 B가 2개잖아요 여기. 3번? 네. 이거?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연산할 때 가로를 먼저 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이 녀석을 먼저 연산을 해본 거야. 이 녀석을 연산을 해봤더니 1번에서 우리가 연산한 요 집합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 녀석의 결과가 1, 2,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알겠어요? 이 집합에 대해서 다시 이 플러스 동그라미 플러스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거 뭐 이 연산은 우리가 생판 처음 보는 연산이라서 뭐 분배법칙이나 교환법칙이나 이런 게 성립할 이런 보장이 없어. 그냥 차근차근 해주면 돼. 안에서부터 가로부터. 네. 그래서 새로운 연산이 보이면은 연산 규칙에 맞게 가로부터 천천히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해봤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집합의 포함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A라는 집합이 원소가 1, 2고요. B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한번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1과 2를 원소로 가진 녀석인데 B라는 녀석이 A는 원소를 다 가지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1, 2를 가지고 요 A가 아닌 쪽에 여기 3이 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림으로 봤을 때는 A가 B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래 안 그래? 이런 그림이 그려질 때 일반적으로 포함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 포함관계는 이제 그 기호로 표현을 어떻게 해주냐면 A가 B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알겠죠? 예, 여기는 삼지창이 아니고 뭐야? 가운데가 텅 비었어. 예, 텅빈 삼지창. 예, 이지창이 되나? 이지창? 예, 요런 기호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아까 삼지창 기호랑 다른 거 뭐냐면은 삼지창 기호는 이쪽이 원소면은 이쪽이 집합이야.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이 이지창 기호는 이쪽이 집합이고 이쪽도 뭐가 돼야 돼요? 집합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기호가 요 기호 두 개를 헷갈렸으면 안 된다. 얘는 원소 집합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고 얘는 집합과 집합의 관계를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대충 얘기를 했는데 이제 포함관계에 대해서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 뭐가 되냐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집합 A에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지 말고 수학적 기호를 써서 한번 표현해보자. 요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X가 A의 원소야. 근데 그런 모든 X에 대하여,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인 모든 원소에 대하여 그게 뭐가 된다? B의 원소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 뭐가 되는 거야? A가 B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상황. 이번에는 A가 1, 2, 3이고 B도 1, 2, 3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집합 두 개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A의 모든 원소가 B의 모든 원소가 돼 지금. 그지? 그래서 A는 B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반대로 B도 어떻게 되겠어요? A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럼 이렇게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는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결국 뭐야? 원소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집합이 같은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A는 B라고 써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집합에서는 두 집합의 그 상등을 되게 특이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데 포함관계 두 개를 가지고 정리를 해줍니다. 서로 포함관계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줘요. 알겠죠?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형식 논리 때문에 그런 건데 좀 어려운 내용이라 나중에 문제가 이걸 써먹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 한번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줄 거고. 자, 그럼 이제 어쨌든 간에 요런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은 A랑 B랑 같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뭐야? 실질적인 내용은 그냥 원소가 똑같으면 돼요. 원소가 똑같으면 두 개의 집합은 같은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기호를 이제 우리가 좀 그 수학적 용어를 써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줄 건데 자, A가 B에 포함된다. 이거를 정확하게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부분 집합. 자, 뭐다?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집합 B가 이렇게 1, 2, 3을 원소로 가진 집합인데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은 얘만 있을까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게 있는 거니까 집합 B의 부분 집합들을 생각해 주면은 자, 예를 들어서 1만 원소로 가진 집합 이런 것도 이런 관계를 만족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또는 2만 원소로 가진 집합 이런 것도 될 거고 또는 3만 원소로 가진 집합 이런 것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1과 2만 원소로 가진 집합 또 1과 3만 원소로 가진 집합 또 2랑 3을 원소로 가진 집합 게다가 아까 여기서도 봤듯이 1, 2, 3을 모두 원소로 가진 집합 이런 것들이 뭐가 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약속을 하나 할 건데 궁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거는 약속이니까 얘는 외워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공집합, 요 공집합은 집합이 뭐든지 간에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취급을 해줘요. 아무것도 안 뽑으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자, 요 내용, 요거는 이제 책에 어디 있나? 자, 87쪽 보기 1번의 노트 거기 한번 봅시다. 그 87쪽 보기 1번의 노트 보이죠? 보기 1번 바로 위에 거기 별표 3개 써놓고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생각을 한다. 이건 약속이에요. 자 또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따라서 모든 집합 A에 대하여 공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고 A도 A의 부분 집합이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정의대로 외워두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보기 2번 문제를 간단하게 풀고 넘어갈게요. 보기 2번 근데 보기 문제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별표 5개 쳐봅시다. 자, 보기 2번 별표 5개. 자, 어떤 집합이 있는데 집합의 원소에 파이랑 그 다음에 1을 원소로 가진 집합 이런 녀석이 있어요 지금. 자, 이게 이제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이런 집합을 선생님이 A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게. A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자, 다음에 선생님이 쓰는 게 맞는지 틀린지 OX 퀴즈를 한번 해봅시다. 자, 파이는 A의 원소이다. 이거 맞나요? 네. 맞죠? 이 컴마로 구분된 여기가 있으니까 원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해볼게. 집합기호 파이는 A의 원소이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 이 기호는 원소잖아. 그냥 그래. 원소 선생님 어떻게 구별하겠어? 컴마를 기준으로 적혀있는 것들만 딱 원소예요. 얘는 원소 아니야? 아니지? 아닙니다. 자, 파이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요거 집합 기호 파이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얘는 맞아요? 틀려? 맞아요. 맞아요. 여기 인상 쓰는 거 보니까 여기서 확 이제 뭔가 깼는데 이게 뭐야? 요 집합의 원소는 이 집합의 원소에 포함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이 집합의 모든 원소 요거죠 요거 요 녀석은 이 집합의 모든 원소에 원소가 되는 거죠. 그죠? 파이밖에 원소가 없는데 이 파이는 이 녀석이 원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얘 부분 집합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어요? 헷갈리죠? 이거 보통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1번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 죄다 틀려요, 죄다. 죄다 틀리는데 잘 기억해놓자. 자, 1은 A의 원소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아닙니다. 하지만 집합기호 1은 A의 원소가 맞아요. 맞아요. 집합기호 1은 A의 부분 집합이 맞아요. 아니에요. 가만히 더 있어. 아니에요. 집합기호의 집합기호 1은 A의 부분 집합이 맞아요. 맞습니다. 헷갈리죠? 아니에요. 뭐 또 뭔데? 이거 헷갈리죠? 안 헷갈린다고. 안 헷갈려요? 안 헷갈리면 다행인데 이거 헷갈리면 이제 내가 여기서 그 기호에 대한 정의를 아주 정확하게 봐야겠구나.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이거 1번 문제로 나오는데 예상외로 1등급 받는 애들도 많이 틀려요. 이거 진짜. 아, 선생님이 이 기호의 정의를 아주 소홀하게 보고 이제 푸는 건데 나중에 문제가 이건 보기 문제라서 좀 쉽지만은 나중에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원소를 5개를 주어준 다음에 이 원소냐 원소가 아니냐 부분 집합이냐 부분 집합이 아니냐 막 이런 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볼게.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왜 맞지 그러면은? 요 녀석, 요 원소를 가지고 집합기호를 붙여서 부분 집합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면은 자, 집합비가 여기 1, 2, 3이 있었는데 요 1을 원소로 가진 집합, 요게 부분 집합이 된다 그랬잖아. 그지? 요런 식으로 여기서 요 파이를 떼내 가지고 집합비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럼 얘는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얘는 근데 얘를 가지고 쓴 거예요. 요 컴마로 구분된 요게 원소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네. 이 되게 헷갈리거든. 파이 기호가 이거 집합기 안쪽에 나와 있으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 연습 좀 많이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그 문제집들 보면 이거 문제 나올 거야 아마. 네. 그때 가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볼까? 또 보기 3번 문제는 이제 보기 2번 맞다. 보기 2번이죠. 자, 보기 2번 문제는 요런 집합의 부분집합을 이제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부분집합을 구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보면은 자, 일단 공집합부터 시작합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니까 일단 무조건 써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소 하나 파이를 떼가지고 요 안쪽에 있는 파이를 떼가지고 여기다가 집합기호를 붙이고 요게 부분집합이 되고 마찬가지로 집합기호 안에다가 요 녀석, 요 원소를 갖다가 써준 녀석 요것도 이제 부분집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집합기호 안에다가 이번에는 원소 요거 두 개다. 파이랑 그 다음에 집합기호 1 요거를 갖다 붙인 거. 요것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집합 A의 부분집합들입니다. 알겠어요? 예, 부분집합 대신 거 이렇게 4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호가 아무리 좀 복잡하고 그렇더라도 항상 컴마를 기준으로 요거 하나하나씩 이 통째 덩어리들이 뭐가 되는 거야? 원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어요? 네. 여기 좀 많이 헷갈리는데 익숙하게 될 때까지 어디 연습 좀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보자. 집합의 부분집합을 내가 이렇게 4개를 구해놨어요. 그래서 4개를 구해놨는데 이 4개 중에 요 마지막 거는 원래 집합이랑 똑같은 녀석이잖아. 그치? 그죠? 네, 똑같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건 부분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거 3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이 집합 A의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좀 구분을 해줘요. 진부분집합. 그러니까 진짜 부분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부분집합하면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되는 건데, 근데 진짜 부분집합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진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진부분집합. 거기 이제 가운데쯤에 그 굵은 글씨로 보이죠, 그죠?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A가 B는 아니야. 이럴 때 A를 B에 뭐라고 한다?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 라고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87쪽 앞으로 넘어가서요. 87쪽 앞으로 넘어가서 맨 밑에 어드바이스 한번 볼게요. 어드바이스. 자, 어드바이스에 보면은 거기 밑에 정석하고 빨간색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 있지, 그지? 네, 요게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자, 요걸 이제 예를 들어서 좀 한번 해보자. 자, 이 녀석은 나중에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응용이 될 겁니다. 네, 확통 가서 응용도 되고, 경우의 수 가서도 연결이 되고요. 좀 많이 연결이 되는 파트라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시면 돼. 자, 미안해. 선생님이 아직 코 감기가 좀 덜 나가지고 말이 코맹맹이 소리가 나오는데 이해 좀 해줘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과 2 이렇게 2개만 원소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 녀석의 부분집합을 한번 우리가 구해볼 거예요. 자, 부분집합 아까 해봤듯이 일단 공집합이 무조건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 됐고, 그 다음에 1만 떼가지고 집합 만들고, 그 다음에 2만 떼가지고 집합 만들고, 그 다음에 1, 2 모두 들어와서 집합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제 부분집합이 만들어지겠지. 부분집합 몇 개 나오죠? 4개 나옵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원소를 하나 더 추가시켜 볼 거야. 1, 2, 3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봤어요. 자, 그럼 요 녀석도 이제 한번 부분집합 만들어 볼까? 어떻게 되겠어요? 맨 처음에 무조건 공집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원소 1개짜리들, 그죠? 원소 1개짜리들, 그 다음에 원소 2개짜리들, 1, 2, 1, 3, 2, 3, 그 다음에 원소 3개짜리 1, 2, 3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얘는 몇 개 나오지? 8개 나오죠, 그죠? 네. 하나만 더 해볼까?
추가시켜 봅시다. 1, 2, 3, 4. 그럼 얘는 일단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 1개짜리, 원소 1개짜리, 그 다음에 원소 2개짜리, 좀 많네. 1, 4, 2, 3, 2, 4, 3, 4. 그 다음에 원소 3개짜리, 1, 2, 3, 1, 2, 4, 1, 3, 4, 2, 3, 4. 그 다음에 마지막 원소 4개짜리 1, 2, 3, 4. 얘는 몇 개 나와요? 16개가 나와요. 자, 어때요? 원소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부분집합의 개수가 2배씩 되죠. 그죠? 네, 2배씩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소의 개수에다가 거듭제곱, 그 원소의 개수를 2의 거듭제곱의 숫자로 올려주면은 그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얘는 원소 2개잖아? 그럼 2의 제곱계 4개가 나옵니다. 얘는 원소 3개잖아요? 그럼 2의 세제곱계 8개가 나오게 돼요. 왜? 2씩 곱해지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2의 4제곱계 16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 건데 잘 들어. 자, 여기에서 원소가 3이 하나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자. 원소가 3이 들어갔으면은 여기 원래 있던 4개는 여기 있어요. 원래 있던 요 4개가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원래 있던 4개에다가 여기다 각각 3을 다 집어넣은 것들이 공집합에다 3을 집어넣으면 얘가 되고요. 여기에다 3을 집어넣으면 1, 3이 되고요. 여기다 3을 집어넣어주면 2, 3이 되고요. 여기다 3을 집어넣어주면 1, 2, 3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2개짜리들에서 3을 안 집어넣은 거, 3을 집어넣은 거 이렇게 이제 똑같이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되겠죠? 자, 원래 3개짜리 부분집합은 요 녀석 0, 1, 2, 3, 그 다음에 1, 2, 1, 3, 2, 3,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찍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겠고 이 각각에다 4를 집어넣은 것들 각각에다 4를 집어넣은 것들이 지금 여기 공집합에다 4 집어넣으면 여기 생기고 1에다 4 집어넣어주면 1, 4 생기고 2에다 4 집어넣어주면 2, 4 생기고 3에다 4 집어넣어주면은 3, 4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1, 2에다 4 집어넣어주면 1, 2, 4 1, 3에다 4 집어넣어주면 1, 3, 4 2, 3에다 4 집어넣어주면 2, 3, 4 그 다음에 여기 1, 2, 3에다가 4 집어넣어주면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4가 있는 거랑 4가 없는 게 개수가 어때요? 똑같아요. 그죠? 2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되겠죠? 나중에 이 녀석을 증명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한번 해봤고 나중에 단원이 진행될 때 또 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또 그때대로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89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89페이지. 기본 20단위 3번 문제를 봅시다. 자, 집합 A가 원소가 지금 A, B, C, D, E 이렇게 5개가 있는데 1번 문제를 보면은 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을 세긴 셀 건데 원소 A, B가 없는 녀석이 몇 개냐 이걸 찾아볼 거야. 원소 A, B가 없는 녀석이 몇 개냐. 자, 그러면은 A, B가 없으니까 A랑 B가 아예 처음부터 없다고 생각하고 이 C, D, E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럼 C, D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몇 개가 되겠어? 8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8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2번. 자, A, B가 반드시 있는 부분집합. A, B가 반드시 있는 녀석. 반드시 속하는 부분집합. 얘는 어떻게 좀 되겠어요? 얘도 8개예요. 자, 얘도 8개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까 요 예를 다시 들어보자. 자, 여기서 3이 반드시 들어간 부분집합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주면 돼? 원래 3이 없던 부분집합들의 개수를 센 다음에 요 녀석에다가 이거 각각에다가 다 3을 집어넣어주면 3이 반드시 들어간 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래서 3이 반드시 들어간 녀석은 3이 반드시 안 들어간 녀석이랑 개수가 어떻게 써요? 똑같아요.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일단 1번에서 만들어내는 부분집합이 8개가 있을 텐데 그 모든 부분집합에다가 A, B를 다 끼워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A, B가 무조건 있는 부분집합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지만 개수는 어때? 똑같이 8개야. 그래서 얘도 몇 개다? 8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럼 3번. 그럼 이제 A, B는 반드시 있고 A, B가 속하고 C는 없어요.
속하고 C는 없어. 그런 부분 집합이 어떻게 나면은 일단 그럼 A, B, C까지 제외시켜주고 D랑 E만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듭니다. 그럼 4개 나오죠. 그죠? 거기에서 A, B가 반드시 속한다고 했으니까 그 4개에다가 A, B 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도 개수는 몇 개요? 4개죠. 그죠? 네, 따라서 얘는 몇 개? 4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개수에만, 부분 집합의 개수에만 있다면은 어떻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반드시 포함하는 것도 배제시키고 반드시 없는 것도 배제시키고 나머지 것들만 가지고 부분 집합의 개수를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밑에 유제 20-4번 문제라고 봅시다. 유제 20-4번. 자, 유제 20-4번을 보면은 자, 여기 1, 2, 4를 원소로 가는 집합인데 이 녀석이 x의 부분 집합이 되고 x는 다시 뭐가 되냐면은 1, 2, 4, 8, 16, 32를 원소로 가진 집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말을 번역을 해줄 수가 있거든. 말을 어떻게 번역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자, x는 요 집합을 a라고 해보자. 요 집합을 a라고 해보자. a의 부분 집합인데 1, 2, 4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1, 2, 4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근데 부분 집합인데 어떤 거야? 1, 2, 4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이런 부분 집합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그런 부분 집합은 몇 개가 나오겠어요? 이런 집합 x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렇지. 여기서 1, 2, 4 빼고 나머지 원소 몇 개 남아? 3개 남지, 그치? 요거 3개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들어주고 1, 2, 4 다시 끼워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야? 8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윤지 이해됐나? 이해 안 됐어요? 어느 말이 이해가 잘 안 될까? 원소로 갖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 요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A, B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왔어? 8개가 나왔어. 왜 8개가 나왔어? A, B 빼고 일단 C, D만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 A, B 다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그럼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야. 1, 2, 4를 반드시 원소로 가시니까 1, 2, 4 빼고 나머지 8, 16, 32만 가지고 부분 집합들 쫙 만듭니다. 8개를. 거기다 1, 2, 4를 다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똑같이 개수는 8개야. 이해됐니?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표현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같이 익혀놓자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기본 20-4번 문제 봅시다. 기본 20-4번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얘는 그냥 집에서 풀어봅시다. 기본 20-4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얘는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집합의 연산 기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이런 집합들 연산을 한번 해볼 건데 집합의 연산 기호는 크게 이제 우리가 4가지를 배울 거예요. 4가지. 기본이 되는 연산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4가지가 뭔가 하니까 그 제목이 있어요.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이 4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공부를 한번 해볼게. 자, 되게 쉬워요. 기호만 잘 익히면 되니까. 여기 있구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봅시다. A라는 집합이 원소가 1, 2, 3, 4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원소가 1, 2, 3, 4가 아니라 3, 4, 5, 6, 7 이렇게 5개가 있다고 해보자. 이런 두 개의 집합을 놓고 이제 연산을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4개의 연산을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연산은 뭔가 하니까 첫 번째 연산은 합집합이라는 녀석입니다. 자, 요거는 합집합이에요. A 합집합 B라고 있습니다. 알겠죠? A 합집합 B라고 있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A에 있는 원소랑 B에 있는 원소를 다 합해가지고 한 번씩만 써준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얘는 원소날법으로 써보면은 1, 2, 3, 4, 5, 6, 7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주면은 이런 상황이야 지금. A랑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을 때 여기 A에만 있는 게 1, 2가 있고 A랑 B에 겹치는 부분에 3, 4가 있죠. 3, 4가 있고 B에만 있는 쪽에 5, 6, 7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A 합집합 B가 나타내는 거는 요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 다. A랑 B를 그냥 통째로 합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알겠죠? 네. 합집합은 이렇게 컵을 바로 올려놓은 형태로 이렇게 이제 그려준다. 기호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집합을 한번 볼 건데, 자, 교집합. 자, A 교집합 B는 뭐냐면은, 자, 공통인 부분을 찾으면 되겠어요. 공통인 부분. 자, 그래서 A랑 B의 공통으로 있는 거는 지금 3이랑 4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원소가 뭐가 되냐면, 3과 4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여기 교집합이 되고요. 자,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어느 부분이 되는 거니까 겹치는 부분. 겹치는 부분. 여기가 되겠어요. 여기. 네. 여기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다룰 게 여집합인데, 여집합은 어떻게 써주냐면 A하고 요 위에다가 지수 자리에다가 C를 작게 이렇게 써주면 돼요. 예, 요거 여집합이라고 그러고, 얘는 근데 이게 약간 좀 특이한 게 있어. 뭐가 특이한 거니까 여집합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전체 집합이라는 게 정의가 돼야 돼요. 전체 집합이 뭔가 하니까 전체 집합은 이제 우리가 대문자 U로 보통 써주고, 예, 유니버스, 뭐 우주라는 뜻이죠. 전체를 생각하는 얘기야. 예,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뭔가 그 집합들이 주어졌을 때 얘네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어떤 집합을 하나 주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여기에서 1, 2, 3, 4, 5, 6, 7, 8 요거를 전체로 줄 거야. 요걸 전체로 주면은 이 전체 중에서 A 빼고 나머지가 되겠어요. 자, A 여집합보다 A 빼고 나머지. 근데 뭐해서?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A 빼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A 여집합은 뭐가 되냐면은 전체에서 A 빼고 남은 게 5, 6, 7, 8이잖아. 그치? 예, 5, 6, 7, 8. 이 녀석이 여집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집합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같이 있어야 된다? 전체 집합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자,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전체 집합은 항상 이렇게 좀 네모나게 그려준다. 예, 네모나게 그려주고요. 여기 A가 이렇게 있으면은 A의 바깥쪽에 해당되는 부분, 전체에서 A가 아닌 A 나머지 부분, 여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차집합인데, 자, 요게 좀 조심해야 돼. A에서 B를 뺐다. 빼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식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뭐 가끔 급하게 읽을 때는 그냥 A 빼기 B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그건 정식 용어는 아니에요. 자, 차집합이라고 했고, 자, 그럼 차집합은 뭐냐? A의 원소에서 B의 원소를 빼는데 없는 거는 못 빼. 없는 건 못 빼. 그래서 A랑 B의 공통으로 있는 게 3, 4가 있잖아. 그치? 저 3, 4만 빼고 나머지 1, 2만 남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원소가 1, 2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자,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선생님이 한번 표시를 해줄게요. 자,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었어. 자, A에 1, 2 여기 공통으로 3, 4 B에만 있는 게 5, 6, 7 이렇게 있었는데 이 A에서 B 부분을 빼잖아? 그러면 어디가 남아? 이 부분이 남는 거예요. 이 부분. 알겠어요? 없는 거 못 빼니까. 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A 차집합 B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네 개가 가장 기본적인 연산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합집합 뭐예요? 원소 다 합쳐주는 거야. 근데 중복된 건 몇 번만 써줘? 한 번만 써주면 돼. 교집합은 뭐예요? 공통 부분이에요. 공통으로 있는 거 사서 써주면 되고. 자, 여집합은 뭐다? 전체에서 A 빼고 나머지.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은 뭐다? A에서 B에 있는 것만 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B 차집합 A는 뭐가 되겠어요? 그럼 정의대로 해주면 5, 6, 7. 예, 5, 6, 7이 된다. 그죠? 예. B에서 A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 부분이 남겠지, 그지? 요 부분이 남습니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적인 연산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연산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좀 볼 건데, 자, 그 전에 93페이지 아래쪽에 기본 정석 한번 봅시다. 기본 정석. 자,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표시를 해놨지만은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을 수학적인 기호로 정의를 하는 걸 좀 익숙하게 봐야 되니까. 자, 93쪽 아래쪽에 기본 정석 한번 볼까요?
자, 이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의 정의가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합집합은 뭐냐면은 x바 x는 a의 원소 또는 x는 b의 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a 원소도 되고 또는 b의 원소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2번은 뭐예요? 교집합은 x가 원소인데 x는 a의 원소이고 그리고 x가 b의 원소인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는 둘 다 만족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자, 여집합은 x가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x가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차집합은 x가 a의 원소인데 그리고 x가 b의 원소는 아닌 거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조건제시법 표현법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얘기만 조금 더 하고 가자. 두 가지 얘기만. 자, 첫 번째로는 교집합에 대한 얘기에서 좀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 3이고 B라는 집합이 4, 5, 6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 A랑 B의 교집합은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예, 공통된 원소가 없어요. 그럼 얘는 교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공집합이 돼버리는 거야. 그치? 예, 이때 A 교집합 B는 공집합 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집합 A와 집합 B는 서로 소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서로 소. 자, 서로 소라는 용어가 우리가 자연수 할 때도 배웠지만은 자연수에서 두 개의 숫자가 서로 소라는 거 뭐였어? 서로 말고.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를 서로 소라 그랬어요. 그죠? 서로 소 까먹었구나. 2와 3 이런 게 서로 소입니다. 네, 사람용은 서로 소가 아니죠. 공약수가 2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진민아 1과 5는 서로 소야 아니야? 서로 소 맞죠. 1은 모든 수랑 서로 소입니다. 약속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의에 따라서. 네. 1과 5가 서로 소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도 많더라고. 왜냐면 이게 합성수랑 소수랑 그런 거랑 헷갈려서 그러는데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1과 5가 서로 소인가? 이런 걸 헷갈리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예, 서로 소는 합성수 소수랑 별개의 얘기예요. 알겠어요? 서로 소는 뭐다? 숫자에서의 서로 소는 공약수가 1인 두 숫자. 알겠죠? 집합에서의 서로 소는 뭐예요?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거야. 공통된 부분이 없는 두 개의 집합을 서로 소라고 얘기를 해준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차집합에 대한 얘기를 좀 볼 건데, 자, 여기에 전체 집합까지 뭔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좋은 그림이 있다면 여기 이제 8이 있으면 되겠지, 그치? 네, 이런 그림이 될 텐데, 자, 여기서 A 차집합 B랑 같은 표현법이 꽤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 차집합 B랑 꽤나 같은 표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표현법을 여러분들이 좀 몇 개 외워놔야 돼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자, 먼저 A 차집합 B랑 제일 자주 쓰이는 표현법이 제일 자주 쓰이면서 제일 중요한 표현법이 뭔가 하니까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같다. 이 녀석입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 한번 해볼 건데, 이쪽에 한번 해볼까? 예상치 않는 개꿀인데. 자, 집합 A를 봅시다. 선생님이 여기서 집합 A를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집합 A를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집합 B를 파란색으로, B의 여집합을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게. 자, 그럼 집합 A는 여기서 여기 빨간색 부분 여기가 되겠어요. 빨간색 부분 집합 A 여기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B 빼고 나머지 부분이잖아. 그걸 파란색으로 표현해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빨간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의 교집합은 공통 부분이잖아. 그래 안 그래? 공통인 부분을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게. 그럼 빨간색 삐끔과 노란색, 파란색 삐끔이 같이 쳐진 부분 어딘고 하니까 여기가 되겠어요. 여기. 이 부분. 그죠? 네,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A차 집합 B가 나타내는 부분, 이 부분이랑 어때요? 똑같이 나왔죠 지금. 상황이 똑같죠? 네, 그래서 A차 집합 B는 A랑 B의 여집합의 뭐다? 교집합이다. 이 표현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고 그 밖에도 이제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얘는 A에다가 실질적으로 A 교집합 B를 뺀 거랑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 집합 A에서 A랑 B의 교집합 부분만 드러내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렇게도 표시가 되고요. 또는 A 합집합 B에다가 B를 빼준 거랑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 합집합 B는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에다가 이 B를 도려내준 거야. 자, 그럼 이 부분 남쪽 빨간 부분 이렇게도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 표현이 꽤 여러 개가 있었는데 나머지 표현은 다음에 배울까요? 연산식을 조금 더 알아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적어주면 뭐 이런 것도 됩니다. 요 녀석도 돼요. 녀석. 이번에는 A 여집합과 B를 합한 다음에 그 녀석의 여집합을 해주면 얘도 된다 라고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90점 쪽 아래쪽에 보면은 90점 쪽 아래쪽에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같은 표현이 몇 개 더 있으니까 이거 좀 적어두도록 하지. 알겠지? 네.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다 나오긴 나와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여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여집합, 차집합, 뭐 합집합, 교집합 이런 것들 연산 4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 뭐 별로 안 어렵지, 그지? 안 어렵죠? 어렵나요? 뭐 할만하지 아직까지? 예. 이 20단원은 되게 쉬운 내용이라 여기서 버벅대면 안 됩니다. 21단원이 진짜 비기기 때문에 예. 20단원은 그냥 정의, 집합이 뭐다, 용어가 뭐다 이런 것들이라서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외워주면은 뭐 크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어요. 여기는. 자, 그럼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기본 문제 몇 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 기본 20-5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런 합집합, 교집합, 뭐 여집합, 차집합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기본 정의만 잘 알고 있고 아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느 영역이 비금이 처진지만 잘 파악했으면은 실제로 이렇게 원소가 이렇게 따닥따닥 20-5번처럼 다 이제 주어진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실제로 그려보면 되게 쉽게 풀려요. 알겠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쉽게 그려보면 되는데 자, 20-5번이 지금 전체 집합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 1, 2, 3, 4, 0까지 있네. 5, 6, 7, 8, 9 이렇게 10개의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림을 전체 집합을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해준 다음에 그 안에다가 A랑 B를 적당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적당하게 표시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온 데를 한번 표현해보는 거야. 자, 먼저 첫 번째로 뭐가 나와 있냐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 녀석이 1, 3, 5, 7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녀석은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배웠듯이 A 차집합 B랑 어때요? 똑같은 녀석이잖아, 그치? 그럼 A 차집합 B는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에 지금 원소가 뭐가 있구나? 1, 3, 5, 7이 있구나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두 번째로 A의 여집합, 교집합 B가 있는데 얘가 지금 2, 4, 6이래. 얘가 2, 4, 6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교집합은 실은 우리가 반대로 바꿔도 똑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똑같지? 요걸 이제 교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요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긴 배울 건데 얘를 요렇게 바꿔주고 나면은 얘는 B 차집합 A랑 똑같거든요. 네. 그럼 얘는 뭐가 돼 있어요? 여기가 여기 요 부분이 2, 4, 6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A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B 여집합 요게 지금 8과 9라고 나뉘는데 요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색칠 한번 해볼게. 자, A, B 이렇게 있고 A가 아닌 거 A 바깥쪽 여기 B금 이렇게 흰색으로 쳐놓고 그 다음에 B가 아닌 거 B의 바깥쪽은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교집합이니까 둘 다 만족하는 거야. 둘 다 만족하는 건 B금이 두 번 칠해지 부분을 찾으면 되거든. 자, B금 두 번 칠해지 부분 어디요? 요거를 기준으로 요 바깥쪽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바깥쪽에 8과 9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전체 집합
안에 0부터 9까지 수가 다 있어야 되니까 0이 지금 안 보이지? 그럼 0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집합 부분에 0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전집합 안에는 이 원소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은 자, 집합 A합 집합 B를 찾아라 그러면 A합 집합 B는 뭐가 되겠어? 0, 1, 2, 3, 4, 5, 6, 7, 8 0, 1, 2, 3 0, 1, 2, 3, 4, 5, 6, 7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집합 A는 뭐가 되겠어요? 0, 1, 3, 5, 7 이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뭐가 되겠어요? 0만 원소로 가진 집합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면은 되게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잘 활용해 주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0은 왜 저기 사용하는 거예요? 자, 전체 집합이 선생님이 지금 좀 순서를 잘못 적긴 했는데 전체 집합의 원소가 0, 1, 2, 3, 4, 5, 6, 7, 8, 9가 있잖아. 그치? 그럼 이 네모칸 안에 이 숫자들이 다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야.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요 부분에 들어갈 거 찾았고 요 부분에 들어갈 거 찾았고 그 다음에 요 바깥쪽 부분에 들어갈 거 찾았어요. 그걸 다 했는데 숫자를 비교해보니까 남는 게 0이 남잖아. 그럼 걔가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6번 문제 봅시다. 자, 20-6번 문제를 보면은 자, 이번에는 약간 응용된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집합 A가 원소가 1, 2, 식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A제곱 빼기 6A 더하기 11이라고 하나 컴마가 지금 두 개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통째로 하나의 원소예요 지금. 예, 이게 하나의 통째로 원소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자, B라는 집합은 원소가 A-2, A-1, A, A 더하기 1, A 더하기 2 원소가 몇 개 있어? 5개가 있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자, 근데 이런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A랑 B의 교집합 공통 부분을 찾아봤더니 2랑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A 값을 찾아보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A랑 B의 공통으로 있는 게 2, 3이니까 A에는 2랑 3이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A에는 1, 2하고 나머지 여기 하나가 있지.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이 뭐가 되겠어? 이 녀석이 3이 돼야 되거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A에도 얘는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A제곱 빼기 6A 더하기 11이 얼마가 되는구나? 3이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2차 방정식 풀면 A값 나올 거예요. 2차 방정식 풀어보자. A제곱 빼기 6A 3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 더하기 8은 0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해주면 A가 될 수 있는 값은 2거나 또는 4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럼 A가 2인 경우에 대해서 집합 B를 적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A가 2인 경우에 대해서 집합 B를 적어주면은 집합 B는 0, 1, 2, 3, 4까지 나올 거고 A가 4인 경우에 대해서 집합 B를 적어주면 어떻게 되지? 2, 3, 4, 5, 6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이거 두 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교집합이 2랑 3만 나오게 되는 거는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에요? 4일. A가 4일 때죠. 왜? A가 2일 때는 1, 2, 3이 다 겹쳐요. 그래 안 그래요? 문제의 조건을 만족 안 하겠지? 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값은 얼마구나? 4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A값만 구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2랑 3이 교집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역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네,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뭐 집합 B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A합 집합 B는 A는 지금 1, 2, 3이 될 거고 그다음에 집합 B는 요거니까 A합 집합 B는 1, 2, 3, 4, 5, 6이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계상 한 문제만 더, 두 문제 더 풀 수 있나? 한 문제만 풀자. 기본 20-7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면 되거든? 예, 요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집에서 직접 연습 한번 해보고요. 자, 선생님 같이 기본 20-8번만 마지막으로 연습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두 개의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이 X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8이 0보다 같거나 작다. 그 다음에 집합 B는 X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A랑 B의 교집합을 구해봤더니 X바 X는 2보다 같거나 크고 3보다 작다가 나오고
A 합집합 B를 구해봤더니 x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A, B 값을 찾아봐라. 이러면 된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둘 다 조건제시법으로 지금 집합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A는 X가 원소인데 요 뒤에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들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정수나 자연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수가 다 된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기가 힘들겠지. 그죠? 자, 실제로 요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x-2에 x-4 곱해준 게 0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x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2보다 같거나 크고 4보다 같거나 작은 모든 수예요. 모든 수. 2, 3, 4, 2가 아닙니다. 뭐 2.5도 되고요. 네, 그 안에 무리수도 다 돼요. 자, 그럼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전에 부등식 할 때 배웠듯이 수직선이에요. 수직선. 그래서 A라는 영역을 수직선에 표현을 해볼 거야. 자, 그럼 여기 2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4도 포함하고요. 어떻게? 2에서 4 사이.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집합 A가 된다. 벤다이어그램을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집합 B도 표현을 해볼 텐데 집합 B는 역시 뒤에 있는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인데 2차 부등식을 보니까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니까 이 녀석의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두면은 얘는 분명없이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실근이 나온다면 이렇게 될 텐데 이걸 그려서 A랑 B의 공통 부분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2보다 작거나 크고 3보다 작다가 나오거든. 그러면은 얘를 겹쳤을 때 3보다 작다가 나오려면은 3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요 파란색 부분 집합 B의 영역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그래야지 공통으로 교집합이니까 공통 부분으로 겹치는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부분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예. 자, 그럼 요 큰 건 베타 쪽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이 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합집합도 이용해주면 뭐가 나오겠어요? 알파 값이 나오겠죠? 자, 합해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인데 그럼 얘가 어디서 멈춰야 된다는 얘기야? 쭉 가다가 여기 마이너스 1에서 멈추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저보다 하나 더 만족하는 부분은 두 개 이렇게 합쳐준 부분이 될 텐데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가 될 테니까 아, 요 알파 값은 얼마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근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2차식 A랑 B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A는 두근의 합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B는 두근의 곱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부등식 나오면 무조건 뭐 그려라? 집합 문제라도 상관없어요. 수직선 그려서 해석해주면 됩니다. 수직선이 뭘 대체해주는 거야? 벤다이어그램을 대체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단원 기본 문제들 한번 쭉 풀어봤고요. 예, 선생님이 그냥 넘어간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정의만 알고 쭉 풀면 금방 풀 수 있는 부분이라 그냥 연습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20-7번 문제도 실은 수직선 문제거든? 예, 보니까 부등식 4개 보이죠, 그죠? 예, 수직선 열심히 그려가지고 밑에 저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예, 연습 문제까지 다 주면은 화낼 거죠? 20단원 연습 문제까지 다 내주면 화 안 낼 거죠? 네? 화 안 낼 거지? 네. 별로 어려운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요즘 할 것도 없잖아, 솔직히. 할 거 없잖아. 뭐 하고 있어요? 영어 숙제요. 이씨, 영어랑 수학이랑 차별하냐? 국어 숙제도 많아요. 국어랑 수학이랑 차별하냐? 네. 아니 국어가 진짜 책 하나에 프로래요. 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번 겨울방학은 예, 여러분들이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를 풀로 하는 타임입니다. 아니 뭐 학교 다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어? 학교에서 요새 뭐해? 모의고사 풀어요. 모의고사 풀어? 네, 계속 재미없는데 계속 모의고사 풀고 다 분산해주고 다 체크하고 막 그러는데. 안 쉬어요 거의. 안 쉬어? 몰래 숙제요. 아, 요즘은 좀 너 중학생 대단하다. 빡세게 들어가네. 그래요 몰래. 그래도 20단위 연습까지 해오세요. 네. 알겠죠? 자, 목요일 날 보도록 합니다.